자, 11월 19일 부산 경마 교차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금주 부산 경마는 아시겠지만 특징이 서울에 많은 기수들이 지금 올라가 있죠. 8명인가 9명 기수가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 경주, 그러니까 금요일 경주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이 일요일 경주는 출전 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마필도 물론 뭐 마필 자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승할 기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경주에서도 특정 기수들은 뭐 8경주, 9경주를 뭐 풀로 다 채우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주 부산 경마는 이 기수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일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많은 기수가 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출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기수들 이런 기수들도 한 번쯤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부경 이제 교차경주 사전 예상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경마에서는 참 오랜만에 보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근데 오늘 9두 편성이 맵두가 있습니다. 몇 경주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뭐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 되겠고요. 앞선을 가는 마필은 많은데 앞선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약한 경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유리하지 않느냐인데 어쨌든 부진마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유리하고 1300m 경주 거리 특성상 아무래도 선행 가는 마필들이 유리한데 능력 검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뒷심 검증이 되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앞선,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뭐 1번마 어메이징 무브라든가 3번마 베스트 프라임, 5번마 베스트 리더, 7번마 용비천왕 뭐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이제 앞선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전개로 봐서는 저는 이 4번마 대승리자 이 마필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일단 뭐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자,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였죠. 최외곽 게이트에서 뭐 스타트 자체가 되지도 않았고요. 뒷심은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데뷔전에서도 역시 11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가 계속 불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게이트에 이점도 않았다. 저는 오히려 정도윤 기수가 이 대승리자를 가지고 조금은 빠르게 붙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페더럴리스트의 자만데 이마필이 지금까지 뛰었던 이 두 경주가 비교적 선행이 좀 강했던 경주고요. 이 대승리자의 이 조교 모습을 보면 좀 힘이 차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페더럴리스트의 자마들이 대부분 힘으로 밀어붙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초반 스피드보다는요. 어느 정도 스타트만 돼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직선주로 해서 충분히 앞선의 마필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2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보다는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선을 가는 마필 이 1번마 어메이징 무브라든가 5번마 베스트 리더, 7번마 용비천왕 결국은 선행을 노리겠죠. 그리고 선행을 노리면서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좀 간단히 봅니다. 앞선을 가는 세 마필을 놓고 4번마 대승리자가 어느 시점에서 앞선을 넘어서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앞선을 뛰는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이 3번마 베스트 프라임이 이 진견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2세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마 중에서는 솔직히 좀 제일 약하게 보고 있고요. 이 1번마 어메이징 무브는 게이트의 2점입니다. 결국은 게이트 2점 그리고 5번마 베스트 리더는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좀 양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교 모습이 좋았다라는 거고
직전 경주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2회전 경주에서는 앞선을 나가고요.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험을 갖고 있다. 입상의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7번마 용비천왕은 마필도 마필이지만 어쨌든 이 기수의 습성상 초반에 무조건 좀 앞을 치고 나가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선 선행마들의 싸움은 상당히 좀 심할 것으로 보이고 제일 복병은 이 9번마 스토밍 매직인데 솔직히 9마필 추천하는데 뭐 이 마필 저 마필 다 볼 수는 없죠. 다 볼 수는 없는데 현장 상황은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한번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글쎄요, 현장 상황만 괜찮다면 차라리 이거 복병을 놓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예상에서는 좀 제외를 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대승리자, 5번마 베스트 리더, 1번마 어메이징 무브,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용비천왕,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역시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 되고요. 출주 주기가 좀 들쭉날쭉한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죠. 1번마 스토미데이는 지금 2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고 2번마 해버구디어는 23주 만에 출전하는 장기 휴양마입니다. 여기에 5번마 매직큐도 이제 1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이 7번마 태풍의 축제도 2주 만에 지금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고 부진마 경주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믿을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믿을 말이 없는 경주고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냐 라고 했을 때 좀 궁금해지는 마필들인데 일단 뭐 이번 경주 이렇게 전개를 쭉 보면요. 2번마 해보 굿 이어가 상당히 좀 빠르게 경주를 좀 진행할 가망이 높고요. 여기에 5번마 매직큐, 8번마 아라누리, 9번마 텐그레 등이 좀 따라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이제 1번마 스토미데이, 6번마 매직윙스, 7번마 태풍의 축제 등이 이제 선의권을 형성하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이 2번마 해버구디어, 그리고 5번마 매직큐, 8번마 아라누리, 9번마 탱그레. 일단 이 네 마필을 보면요. 자, 2번마 해버구디어는 지금 23주 만에 출전하는 장기 휴양마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뒷심이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이번 경주 대비한 이 주행심사에서 보시면, 스타트 능력도 향상이 됐고, 버텨내는 뒷심도 지금 보여준 마필입니다. 자,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갔는데, 어쨌든 주행심사에서 55를 달고 뛰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지금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편성의 호기는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23주 만에 출주기 때문에 경주 적응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 뒷심이 보강이 된 거냐. 그러니까 주행심사의 모습을 보면 뒷심이 좀 보강된 모습은 보이고는 있는데 글쎄요. 과거에 뛰었던 전적을 보면 뒷심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5번만 매직큐는 지금 1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분명히 앞선을 붙일 수는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뒷심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고 조교 모습을 보면 좀 쉽게 지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번마 매직큐는 앞선에서 버티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8번마 아라누리가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고 2세 안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는 얘기고 최근 연속해서 3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비록 외곽이긴 하지만 9마필뿐이 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빠르게 좀 선두권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번마 해버 구디어가 선행을 갈 때 어깨 짚어가면서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아라누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에선 일단 기본적으로는 8번마 아라누리를 좀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데, 결국 내용은 이겁니다. 이번마 해버 구디어가 좀 편안한 선행을 가고 이 8번마 아라누리가 선의권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가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8번마 아라누리가 좀 빠르게 3, 4코너 지점에서 해버 구디어를 압박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9번마 탱그레가 비록 외곽으로 밀려 있기는 하지만 믿고 보는 뭐 최원경 기수가 기승을 했고 분명히 앞선을 좀 나갈 수는 있는데 뒷심이 너무 없는 마필이죠. 다시 말하면 앞선에 한 4마필, 5마필 정도가 혼전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6번마 매직잉스, 솔직히 데뷔전에서는 뭐 그렇게 보여준 모습은 없습니다. 보여준 모습은 없는데 저는 이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향후에 분명히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이 마필이 그렇게 마체중이 많이 나가는 당당한 체격의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상위군까지 올라가기가 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만만치는 않을 건데, 그래서 하위군, 4군, 5군, 6군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언제든지 이 선의권 전개 속에서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저는 그런 맛별로 좀 보고 있고요. 7번마 태풍의 축제는 역시 뭐 또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조교 모습이 좀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이 10월 28일 주행 심사 모습을 보면요. 저는 이때 정도윤 기수가 연습 주행을 하면서 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1400m 경주 거리도 길었고 생각보다 마필도 조금은 강했습니다. 지금 편성에 비하면요. 자, 2주 만에 좀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빠르게 출전할 때는 좀 조교 모습, 그러니까 조교가 괜찮았다. 마필이 아직은 괜찮은 상태에서 직전 경주가 조금 아쉬웠다 때문에 좀 빠르게 출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정도윤 기수가 직전 경주 같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전개로 봐서는 상당히 조금 유리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아마 2번마 해버 구디어와 8번마 아라누리, 이 두 마필이 인기 1, 2를 좀 나눠 가질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의외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좀 앞선에 빨리 붙여볼 8번마 아라누리, 그리고 발전 기대치 있는 이 6번마 매직윙스, 그리고 기수가 무서운 7번마 태풍의 축제,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복병마로 기습선행 감행해볼 2번마 해버구리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인기마를 복병마로 뒀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필의 상태를 보고 당일에서 그냥 충마로 가시든가 아니면 아예 배팅권에서 제외를 해야지만 환수가 가능한 그런 경주가 이루어집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뭐 인기마 선전 구도라고 봐야 될 경주고요. 저배당에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경주기는 한데, 문제는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인기마들이 대부분 다 선행수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좀 부딪힌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그 전개에 의해서 자력 승부는 어렵지만 전개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싸움이라고 보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이 4번마 운주본능, 5번마 마이멜로디, 7번마 닥터케인, 8번마 빅터파티, 이렇게 네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네 마필이 인기 3, 4, 1, 2, 3, 4, 1을 나눠 가질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에서 좀 끝난다고 봐야 될 경주인데, 자, 4번마 운주본능은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운주 시리즈의 마필이죠. 이 운주 시리즈 마필들이 대부분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하는 꾸준함도 좀 갖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일단 순발력은 괜찮은 편인데 그렇다고 뭐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강탈하는 마필입니다. 다만 뒷심 검증은 안 됐는데 보시면 계속 1400, 1400, 1800, 1600. 그러니까 조금 뭐 중장거리를 넘나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거리를 줄였거든요. 그리고 4번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고 정도윤 기수가 초반에 앞선에 딱 붙여서 갈 수 있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나름 1200에서는 좀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번만 마이 멜로디는 직전 승군전 서수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2위의 마필 앞선을 나아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마필이 과연 지금 보시면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했고 두 번째 경주에서 서수은 기수가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서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는 상대가 강해지면서 무너졌던 경주인데 이번 경주에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은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가 조금은 힘든 그런 마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경주 선행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편안한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고요. 자, 7번마 닥터 케인. 직전 국산마 5군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향후 발전 기대치가 뭐 가장 좋다. 이렇게 봐야 될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마체 조교하는 모습도 보면 마필이 상당히 좀 탄탄해 보이는데 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최시대 기수가 최근의 경주 모습을 보면 어떤 믿음을 주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성적이 아주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뭐 믿고 보는 기수 뭐 이게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닥터 케인의 입장에선 이번 경주 편성이 조금 약해진 겁니다. 약해졌기 때문에 해볼 만한 편성에서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개로서는 가장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8번마 빅터 파티는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죠. 직전 경주 국산마 6군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이제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마필이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인데요. 이마필이 데뷔 당시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능력 부진까지 나왔던 마필인데 좀 휴양을 하고 직전 10월 20일 경주에서 마필이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순발력이 좋아졌고 마지막 뒷심 버텨내는 뒷심까지도 지금 보여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비록 승군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이제 그런 마필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선행을 갈 수도 있고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을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5번마 마이 멜로디가 좀 가장 불안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선을 가는 세 마필 4번마 운주본능, 7번마 닥터케인, 8번마 빅터파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세 마필선에서 좀 끝난다고 보는 겁니다. 뭐 순서만 좀 바뀔 뿐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앞선에서 입상 후보마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경합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초반에 힘 한 배를 할 수 있는 전개가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력으로는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개로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말은 이 6번마 원더풀 큐티하고요. 9번마 위대한 선택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선택이 지금 17점 만에 승군전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보여줄 걸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9번마 위대한 선택은 조금은 약하게 볼 생각이고요.
자, 6번마 원더풀 큐티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라든가 뭐 전개 그리고 기수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인기말을 자력으로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자력으로 넘어서기는 어려운데 경주라는 게 그리고 경마라는 게 늘 뭐 인기순, 능력순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전개에 의해서 이게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어떤 전개를 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더풀 큐티는 지금까지 뭐 12번 나와서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1200m는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마필이고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됐을 때 어떤 견제 없이 뒤에서 꾸준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의 메리트죠. 그랬을 때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닥터케인, 8번마 빅터파티, 4번마 운주본능,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원더풀 큐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산마 5등급에 1800에 출전을 했다. 그러면은 부진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진마이면서 역시 뭐 부진마다 보니까 기복마들이죠. 뭐 아쉬움을 주는 마필도 있기는 하고 최근 상승을 타고 있는 마필도 있기는 하지만 웬만한 편성에 가서는 인기마로 팔리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800m 경주기 때문에 아마 이 3번마 밀크데이, 4번마 파이트 패밀리, 5번마 연승 브라보, 6번마 럭키밴드 이 네 마필이 이제 선행을 갈 것으로 보이고요. 2번마 투프렌드가 선입권에서 전개, 그리고 7번마 스타드래곤과 8번마 아델 호랑이의 마지막 추입 타이밍,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선행을 가는 마필들 중에서 이 3번마 밀크데이, 이 밀크데이는 완전 선행만은 아니고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원래는 3, 4코너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가는 마필입니다. 그때 넘어갈 수 있다면 마지막에 끈끈하게 버텨내는 마필이고 넘어가다가 제풀에 꺾이면 뒤로 빠지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직전 경주에 비해서 2.5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고 어쨌든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집중 견제를 받을 가망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밀크데이라는 마필이 연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비록 상대가 강하지는 않지만 연투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4번마 파이트 패밀리는 지금 12전을 뛰면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 5번마 연승 브라보와 함께 이제 선행을 다툴 마필입니다. 선행을 다툴 마필인데, 보여진 순발력으로는 당연히 5번마 연승 브라보가 앞서는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정우주 기수가 원래 이런 경주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그런 전개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파이트 패밀리는 지금까지 12번을 나왔던 마필, 연승 브라보는 34번을 나왔던 마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파이트 패밀리가 좀 더 강하게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6번마 럭키밴드는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건 장점인데 승군전입니다. 근데 승군전에서 솔직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기는 했는데 경주거리가 많이 늘어나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인디밴드의 자마들이 어떻게 보면 장거리에 더 어울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승군전이니까 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 결국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4번마 파이트 패밀리가 만약에 기습 선행을 나간다라고 한다면 전개로서는 가장 좋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자, 2번마 터프렌드는
일단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뭐 부산에 좀 잘 타는 기수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최시대 기수 지금 뭐 승수를 올릴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톱브랜드는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비교적 강편성에서 싸웠습니다. 비교적 강편성에서 싸웠는데 저는 다만 이 9월 8일 경주였죠. 이때 이 밀크데이하고 연승 브라보한테 졌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는 솔직히 안 갑니다. 물론 착차는 뭐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기는 했는데 톱프렌드 입장에서는 이 정도 편성이면 와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고 직전 경주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또 최시대 기수가 타고 좀 아쉬운 승부를 했는데 이 당시 이 직전 경주는 발주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 경주는 뭐 이번 게이트에 기본적인 발주만 나올 수 있다면 선의권 자리를 잡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앞선의 마필들이 아주 뭐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그런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다 보니까 치열하게 몸싸움을 해야 되는 경주라면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그래도 톱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7번마 스타드래곤은 보여준 모습으로는 솔직히 이 마필을 추천하기가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 자체가 원체 부진마 경주다 보니까 앞선이 무너졌을 때 뒷심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12조 조용배 조교사가 이 스타드래곤과 밀크데이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인기도 면에선 당연히 밀크데이가 앞서 있겠죠. 근데 저는 전개로 봤을 때는 밀크데이의 전개보다는 스타드래곤이 뒤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8번마 아델 호랑이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입니다. 좀 어느 정도 좀 뛰어줄 것으로 봤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뭐 잦은 병치레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 모습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휴양 복귀전이었는데 자 진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제 진경기수가 다시 또 나아가야죠. 그랬을 때 이 아델 호랑이는 어떤 면에서는 좀 발주만 좀 될 수 있다면 이번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3, 4코너 지점에서 좀 빠르게 앞선으로 붙여버린다면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스타드래곤이나 8번 아델 호랑이가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취입 타이밍을 좀 잡을 수도 있는 저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전개가 좋은 2번마 톱프렌드 그리고 기습선행 가능한 4번마 파이트 패밀리 그리고 막판 탄력을 보일 7번마 스타드래곤 이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요. 복병마로 진경기수의 8번마 아델 호랑이 진경기수가 예전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해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혼전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뭐 인기마 선전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번마 서던 슈퍼원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드디어 자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뭐 부담 중량은 좀 올라가긴 했지만 마체중이 뭐 500kg를 넘어가는 뭐 당당한 체격의 마필이고요. 어쨌든 거리가 1400 늘어난 거리가 직전에 1400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마필은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로 갈수록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마 에이스포트에는 지금 35전을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 자, 3번마 버럭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승군 이후에 지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봤던 마필인데 최근 매니 피해자마들이 이제 뭐 매니 피해자마 더 이상 나오지는 않으니까 근데 매니 피해자마들이 보면 좀 정책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이 1400m 경주 거리에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4번마 상상 그 이상은 지금 승군전이죠.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4.5km의 감량 이점, 그리고 최근에 연속 이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두 번의 경주의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승군전 상대가 뭐 그렇게 아주 막강한 상대를 만난 거는 아니지만 승군전에 좀 고전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금화구 포인트는 지금 35번을 남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노장마로 되는 거죠. 1, 2개월 있으면 이제 7세마가 되는 마필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마필은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혼전 상황 속에서 앞선이 막 두터워지는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날아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코 이 마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퀄리티 키는 전체적으로 뛰는 모습을 보면 좀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좀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전개 자체는 좀 밋밋해 보이고요. 7번마 스페셜 로드가 아마 이번 경주에 좀 선행을 노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쉽게 선행을 가도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면 1400m 경주니까요. 자, 8번마 한평맨.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6번마 퀄리티킨이나 7번마 스페셜 로드 이런 마필들이 만약에 괴롭히게 되면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 1400m 경주 거리를 버티기는 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장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게 지금 1400m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마필은 초반에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9번마 다이니지는 지금 조교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교는 좋은데 마필이 보여준 기본 능력 그리고 장기 휴양이죠. 지금 39주 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플라잉 리걸도 아마 앞선에 좀 붙여 뛸 가망은 높지만 좀 밋밋한 걸음이고요. 11번마 서기 플래시, 이 마필이 좀 아쉽죠. 지금 15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이고 지금 이제 승군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국산마 5군에서 너무 오래 있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어느 정도 좀 있었던 마필인데 생각보다는 마필의 능력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1400m 경주 뒷심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찬스, 거기에 3.5km의 감량 이점, 이렇기 때문에 쉽게 볼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을 갈 수 있는 이 8번마 한평맨이라든가 7번마 스페셜 로드, 6번마 퀄리티 퀸, 이 마필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랬을 때 전개로 가장 이점이 있는 이 1번마 서던 슈퍼원이 날라올 가망이 가장 높고요.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갈 3번마 버럭과 5번마 구마급 포인트, 그리고 막판 탄력을 보여줄 11번마 서기 플래시에 기대를 걸어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서던 슈퍼원, 3번마 버럭, 11번마 서기 플래시,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금화구 포인트,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상위군 마필들의 단거리 경주, 특히 1200 경주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나와요. 그리고 눈 깜빡할 사이에 경주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도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레이스 전개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은 혼종구도입니다. 혼종구도인데 아마 당일 현장에서 이 3번마 한강 세이버, 그리고 10번마 헬로윈 파티,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어느 정도 좀 모여질 겁니다. 이 3번마 한강 세이버는 이제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인데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고요.
선추입이 자유로운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말이죠. 승군전이기 때문에 지금 4km의 감량 이점도 안 왔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선두권을 뒤에서 바로 바싹 붙여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으로 이제 우승을 낚아챌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국산마 3군 그리고 2등급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마필들이 틀리다라는 얘기죠. 이 한강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산마 3군 직전 경주에서 골든, 피플파워 이런 마필을 이긴 겁니다. 그전 경주에선 이 헬로윈 파티와 착차가 조금 있었고요. 남더퀸 이런 마필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과연 한강 세이버가 약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2등급에서 바로 실전에 통할 수 있는 걸음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의문이란 얘기고요. 자, 10번마 헬로윈 파티는 지금까지 이용락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이제 김어수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일단 뭐 부담 중량도 2.5가 올라갔죠. 근데 이 마필이 뭐 52, 54, 52 비교적 해볼 만한 부담 중량을 안고 우승을 하고 연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인기 2위에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 무너지고 말았는데, 자, 과연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에 있습니다. 거기에 김호수 기수가 57을 달고 뛴다.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반에 무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외곽을 돌아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헬로윈 파티도 인기마지만 좀 뒤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마 두 마피를 갖다가 저는 좀 강하게 보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자, 7번마 골든 플러스가 지금 7번을 나와서 5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 저는 솔직히 이 골든 플러스가 그렇게 강한 마필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들지는 않는 마필입니다. 근데 꾸준함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1200, 1400에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7번 게이트 좀 애매한 게이트에 있기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최시대 기수가 초반에 선행을 좀 모색해 보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골든 플러스는 어느 정도 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승리매직퀸입니다. 저는 기본 능력,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제주도지사배라든가 뚝섬배 대상 경주에서 강자와종 경험을 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6월달 경주죠. 6월달 일반 경주에 나와서 인기 2위 마필이었는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인 이점을 갖고 있고 또 기본 능력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마필은 1번마 월드삭스입니다. 자, 31조 라이스 마방에서 1번마 월드삭스와 승리 매직퀸 두 마필을 지금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자, 이 월드삭스도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게이트에 2점도 안 왔고요. 저는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같은 집 마방에서 나온 마필을 같이 배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해볼만 하지 않냐. 특히 일본 월드삭스의 몸 상태가 지금 저는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보는 조교의 관점과 다른 분들이 보는 조교의 관점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경마라는 게 늘 인기만 만들어 오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1번마 월드삭스 그리고 기본 능력 있는 이 9번마 승리 매직퀸 이런 마필들한테도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복병권에서 제가 보는 마필은 이 2번마 화랑베스트입니다. 이 마필이 생각보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발전이 조금 더디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2등급까지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인 근성은 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초반이 문제입니다. 초반. 그러니까 저는 이 화랑베스트라는 마필이
글쎄요, 제가 오는 관점에서는 중장거리 쪽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중장거리 경주가 너무 없다 보니까 계속 단거리 쪽으로 좀 나오고는 있는데, 1200이라는 거리가 화랑베스트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아주 빨라지게 되면 이 이번만 화랑베스트가 솔직히 올라올 취입 타이밍을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요,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할 것이냐. 이 선행 후보군이 4번마 까르페바벨이나 7번마 골든 플러스, 뭐 10번마 헬로윈 파티, 뭐 이런 마필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 믿을 수가 없는 마필이죠. 그나마 이 7번마 골든 플러스가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4번마 까르페바벨이나 헬로윈 파티 전개가 상당히 좀 꼬일 가망이 높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골든 플러스의 최시대 기수가 분명히 페이스 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경주의 흐름이 조금 늦게, 경주의 흐름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2번마 화랑 베스트가 어부지리로 추입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당일 현장에서 제가 오늘 추천은 안 할 건데, 당일 현장에서 이 8번마 최강쏜살 이마필의 현장 컨디션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강쏜살은요,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솔직히 이번 경주 자력 승부하기는 어려운 마필입니다. 근데 약간 인기권에서 좀 밀려 있을 가망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부담 없는 전개가 좀 가능한 거죠. 그랬을 때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현장 상황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조금은 의외의 선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월드삭스, 9번마 승리매직킨, 7번마 골든 플러스,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화랑베스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